자, 이번 시간에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이 암기사항이 상당히 많고 또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 때와 달리 조금 긴장하시고 신경을 바짝 써서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정의를 보면은 여기에 공공기관에 뭐 사립학교라든가 언론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 등에는 학교장이라든가 교직원, 그리고 언론사 대표, 임직원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금품 등에는 뭐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또 음식물, 골프 같은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같은 경제적 이익, 이러한 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부정청탁의 예외 사항으로는 공개적으로 어떤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든지 선출직 공직자, 그러니까 선거로 뽑힌 사람이죠. 임명직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나 혹은 정당에 있는 사람, 뭐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익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을 제안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부정청탁을 안 본다는 것입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좀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달라, 뭐 당연한 요구죠. 뭐 진행상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확인하거나 증명 신청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질의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청탁이 아니겠죠. 자, 부정청탁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부정청탁이라는 것은 14개 부패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이 14개 사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인가라든가 허가라든가 뭐 그런 각종 이익을 주는 그런 것들이죠. 자, 공직자는 이 14개 사항에 대해서 부정청탁을 받으면 첫 번째는 이제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청탁이 이루어지면 그때 서면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죠. 서면 신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금품 수수의 예외를 보면은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한 번에 100만 원까지, 그리고 1년에 300만 원까지는 예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직무가 무관하면서 이 금액 이하, 금액은 이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 이하가 되면은 이제 아무런 처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죠. 근데 직무와 관련되면서 이 금액 이하가 되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안 되는데 받은 거니까 과태료가 그 받은 금액의 2배 내지 5배까지 부과가 됩니다. 이 2배 내지 5배는 이제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이 금액을 초과를 해버리면 이제 금품수수 등이 되어서 3년 이하 징역이거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직무와 뭐 무관하든 직무 관련됐던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됐을 때는 거기에 어떤 대가성이 있다면 이제 다른 또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죠. 뭐 뇌물죄라든가 특가법이라든가 이것도 형사처벌이지만 대가성이 있으면은 특별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더욱더 중하게 처벌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1회 100만 원이라는 것은 한 번에 100만 원이죠. 한 번에 100만 원이 아니고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300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하고 300만 원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또 예외사항으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포상 등을 하는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은 또 예외가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뭐 1,000만 원 빌려줬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갚는 겁니다. 그것이 채무 이행이죠. 그렇게 1,000만 원을 갚는 것은 내가 1,000만 원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갚는 돈 내 돈이니까. 그런데 다만 증여는 제외됩니다. 그 사람이 그냥 증여해 주는 거, 이것은 제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된다는 말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적 거래 중에서도 증여는 제외되니까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그런 돈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는 증여를 제외란 말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보면은 무상은 포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 밑에 이제 아두스에 보면은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제16에 보면은 직무 관련자와 거래를 할 때는 신고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무상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밑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증여든 무상이든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게 이제 시험 측면에서 나오면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는 증여는 제외하고 무상은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간단합니다. 증여는 제외하고 무상은 포함한다. 그래서 지읒지읒이 나오죠. 무상은 포함하니까 포상이 되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외워도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정의는 제외하고 무상은 포함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고 나중에 우리 그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도 나왔었죠. 자, 그리고 친족이 주는 금품은 되는데 민법상 친족입니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이고 4촌 이내의 인척이죠. 이 친족과 관련해서도 우리 이제 행동 강령 보면은 사적 이해관계자와 직무 거래를 할 때는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적 이해관계자 중에서 친척은 4촌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민법상 친족이 되면 8촌 이내가 되는데 행동 강령에서는 4촌 이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헷갈리죠. 근데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게 사적 이해관계라고 나오죠. 이 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4촌 이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답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민법상 친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자꾸 행동 강령도 들어가고 또 시행령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행동 강령이 이 청탁금지법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것이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보는 것이 오히려 정리하고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예외적인 게 직원 상조에 동호회, 친목회 등이 제공하는 금품 이런 것들은 예외가 될 수 있겠죠. 장기 또 지속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질병이라든가 또 재난을 당했을 때 제공하는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음식물 등 이것은 공식 행사고 또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이니까 받아도 되겠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겁니다. 기념품이나 홍보품,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받아도 되는 거죠. 경연 추첨으로 받는 보상 또는 상품. 우리 실무종합에 보면은 이런 예시 지문이 있습니다. 추첨으로 외제 수입차가 당첨이 됐을 때 그걸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지문이 있습니다. 어떤 추첨인데 외제 수입차를 추첨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추첨으로 받는 거라면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이 표에서도 보면은 이제 직무 관련해서 금액 이하라도 이렇게 처벌이 되지만은 예외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추첨을 해서 받는 거라든가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추첨을 해서 받는 거라든가 기념품 홍보품이 한 200만 원짜리 그런 거 누구에게나 주는 것 그런 거라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다 예외 상황이니까. 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상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것이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비록 직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의뢰, 부조 목적으로는 이러한 금액은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액이고 또 사회상규상 이렇게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금액하고 이 내용을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만원, 5만원, 10만원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350 이렇게 외우면 되고,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농수산물, 화한, 조화. 요거는 생물이죠. 농수산물이나 화한 같은 건 다 생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농수산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10만원까지 이게 확장이 됐죠. 그래서 농수산화, 농수화는 10만원까지 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게 3만원, 여기서 이제 음경, 선물, 농수화가 되겠죠. 자, 여기를 보면은 사무십, 음경, 선물, 농수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빨리 읽으면 좀 다른 뜻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읽으면은 좀 다른 뜻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좀 엄난한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각자 마음속으로 읽으시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받으면은 높은 금액의 품목 상한 기준으로 하고 각 품목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조를 5만원 하고 화환을 10만원 했다. 그러면 다음에 15만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이상을 할 때
높은 금액의 품목 상한 기준으로 전체 합산 금액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5만원짜리고 10만원짜리이기 때문에 높은 게 10만원짜리죠. 그럼 전체 합하더라도 10만원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15만원이 되기 때문에 10만원 초과해서 유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조를 6만원 하고 하한을 4만원 하면 이제 각 또 품목의 상한 기준도 맞춰야 되거든요.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잖아요. 그래서 6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조 상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것도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면 그게 각각의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전체를 몽땅거려서 계산이 되고 가장 높은 품목 하나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부 강의 사례금을 보겠습니다.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는 사후에 10일 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규정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사후에만 10일 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자,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강의는 신고를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사례금을 받더라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이제 10일 내로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시행령에 보면은 10일 내에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이 이제 사례금 내 강의료를 얼마를 주는지가 좀 불명확한 거예요. 그걸 또 일부러 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강의를 얼마 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경우도 많겠죠. 근데 또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을 모른다면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신고서에 작성을 해서 이렇게 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금액을 받게 되거나 뭐 알게 됐을 때 그때에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로 보완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어렵게 규정이 되어 있죠. 일단은 4, 5, 10일 내로 신고한다. 일부 내용을 모르면 일단 신고하고, 그리고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5일 내로 보완 신고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초과 사례금입니다. 우리가 초과는 이제 뭐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1시간당 우리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1시간을 초과를 하더라도 150% 상한입니다. 그러니까 150% 상한이 되면은 60만원이 됩니다. 원래 40만원에다가 50만원 더 플러스 되니까 최대 60만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강의하더라도 60만원 받는 거죠. 한 2시간 강의해도 최대 60만원 받는 것이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아래에는 참고입니다. 실무상에 나오는 것은 아닌데, 학교나 뭐 언론사 직원, 교직원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답니다. 초과되더라도 상한의 제한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2시간 하면 200만원 받는 거죠. 내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40만원씩 받는데, 1시간에 하면 40만원 받는데, 만약에 이제 초과해서 한 50만원 줬단 말이죠. 그러면 10만원이 초과됐으니까 초과 사례금은 바로 그 제공자에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50만원 들어왔네? 라고 안날로부터 이틀 이내에 신고하고 또 제공자에게 그 초과된 부분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반환을 안 한다. 그러면 기관장은 신고한 때부터 7일 이내에 당신이 반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계산해 줄게. 그래서 액수를 산정해서 공무원에게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반환을 해야겠죠. 그래도 반환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과태료 물리게 됩니다. 밑에 내려가면 이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2일과 7일을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시험령에 나오고 또 우리 그 행동 강령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과 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한다는 것은 제공자에게 이첩하는 것이죠. 이첩. 그러니까 2하고 7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이첩하는 것이다. 2와 7입니다. 그렇게 해서 2와 7을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의는 한 달에 3번까지만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강의하는 것은 이 카운트에 안 들어가고, 또 겸직 허가를 아예 받아버렸으니까 이런 경우도 이 3번이라는 카운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 강령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에 3번, 월 3번 강의해가지고 월세를 벌었습니다. 월 3번.
예,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실비 수준으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신고 처리는 이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우리 수사기관으로 바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를 했는데 그게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면 우리 수사기관으로 이첩이 돼서 넘어오겠죠. 그러면은 아무튼 이제 우리가 직접 받았든지 혹은 국민권익위에서 이첩받아서 수사를 했든지 그렇게 수사를 종료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우리가 직접 받았다면 신고자에게 바로 통보를 해줄 것이고 또 권익위로부터 받았다면 권익위에 통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종료가 되면은 10일 이내에 하는 것이죠. 종료 1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사 개시할 때도 수사 개10, 종료했을 때 종료 10, 그렇게 해서 다 10일 이내에 통보를 했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신고자는 이제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또 권익위는 필요할 때는 어떤 뭐 새로운 증거를 들어서 30일 내에 우리 수사기관에다가 재조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이 권한이죠. 우리가 수사했다고 권익위로 보냈는데 권익위가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재조사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으면 다시 재조사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종결을 하게 되면 3일을 뺐습니다. 10일에 3일을 빼가지고 7일 내에 통보해야 됩니다. 조금 더 빨리 통보하는 것이죠. 재조사했다고 3일을 뺐습니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벌칙도 우리 실무종합에서 문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뒷문자 다 정리를 해뒀으니까 그대로 암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방해하거나 부정청탁 관련해서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죠. 그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라고 강요를 하면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통 요즘 나오는 법률은 1년 징역이면 벌금은 1,000만 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2년 징역이면 2천만 원에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징역만 외우면은 벌금은 안 외워도 됩니다. 그대로 똑같이 나가니까요. 예전에 나왔던 법률은 뭐 1년 징역이라도 뭐 500만 원 이하 벌금, 뭐 300만 원 이하 벌금, 뭐 그렇게 규정이 된 게 있지만은 최근에 나온 법률은 다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부정청탁 했는데 그걸 수용을 했다. 그러면 2년 이하 징역이 되는 것이고 금품수수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이하로 봐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받았다. 금품수수가 되는 것이죠. 3년 이하 징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외우면 신부금이 되죠. 신부금 1, 2, 3이 되겠습니다. 신부금이라는 것은 이제 뭐 신부 지참금을 말합니다. 인도 같은 데 보면 아직도 그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금 1, 2, 3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초과 사례금이 있었죠. 그래서 끝까지 반환을 안 한다. 신고도 안 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가처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신고, 미반환이죠. 미가 들어갑니다. 미는 미음이기 때문에 숫자법을 하면 5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500만 원 이하 가처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부정청탁을 하게 되면 다 요것은 이제 가처료 상환이 되는데 이것은 부정청탁을 했는데 그거를 수행한 것이죠. 공무원이 이제 내가 그걸 받아서 수행한 거고 이것은 이제 부정청탁을 하는 것으로 하는 그 자체로 이제 가처료 사안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가처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리고 공직자 이외는 일반인이 되겠죠. 일반인이 이제 제3자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하면 2천만 원 이하 가처료가 되고,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해서, 누군가 3자를 위해서 청탁을 하게 되면은 3천만 원 이하 가처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민원을 위해서 직접 부정하게 청탁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 규정은 없어요. 다만 이제 공직자라면 이게 금지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일로 부정 청탁을 직접 하면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것은 이제 미미 통일공으로 합니다. 제3자를 통하여 그리고 일반인이 3자를 위하여 공직자가 3자를 위하여죠. 그래서 통일공이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미미 통일공입니다. 미미라는 것은 이제 집에서 키우는 그 반려견이 되겠습니다. 조그만한 그 강아지들 보면은 뭐 미미 이런 이름을 많이 붙이죠. 그 미미 이런 개들은 이제 공을 좋아합니다. 특히 통일공을 좋아하죠. 그래서 미미 통일공이라고 이렇게 암기를 하고 이제 미미니까 여기서 미음이 들어가니까 5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 2, 3 통일공 1, 2, 3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두 가지만 암기를 하면은 이 벌칙에 관해서는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청탁금지법 중요한 내용을 다 본 것입니다. 자, 사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 실무종합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식사 3만원짜리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카페로 가서 커피 6천원짜리를 마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정도 하면은 커피가 딸려 나오는데 어쨌든 36,000원이죠. 그러면 시간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만원을 넘어왔기 때문에 위법하게 되겠습니다. 자, 5만원 골프 접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겠죠. 자, 5만원은 원래 선물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선물이란 것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를 제외한 물품입니다. 물품. 이런 이제 골프 접대, 골프 비를 내주는 것은 물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안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선물한다 이런 것은 되는데 일반적으로 선물한다고 할 때 현금도 선물하잖아요. 뭐 음식물도 선물을 하죠. 다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선물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법에서는 돈은 선물이 아닙니다. 돈은 현금일 뿐이죠. 현금일 뿐이고 음식물도 이건 음식물일 뿐이지 이게 선물이 아닙니다. 경조사비는 또 마찬가지로 현금이 되는 것이죠. 현금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선물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한 물품만 선물로 한다는 것이죠. 그것만 5만 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향응이 되는 것이고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관련해서 5만 원 이렇게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다음 직무 관련자가 결제만 하고 동석하지 않고 또 공직자만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도 위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사교 의뢰 목적이어야 합니다. 목적 자체가 뭐 원활한 직무 수행이라든가 그런 목적이어야 하는데 같이 동석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 사교도 아니고 의뢰도 아니죠. 돈 맞는 거죠. 이런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조사의 범위에 대해서도 결혼이나 장래에 한정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일, 돌, 집들이, 뭐 승진, 퇴직, 출판 기념회 이런 것들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현금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경조사비에서만 현금을 줄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것은 경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줄 수 없고 다만 5만 원짜리 뭐 다른 물건을 사가지고 선물로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공직자의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해당 안 되는 것이죠. 배우자가 금품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공직자만 이렇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품 수수에 해당하니까 3년 이하 징역이 되겠죠.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청탁금지법을 했고요. 나중에 그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연관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